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잠자리나 건물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소음과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한 성역이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마지막 안식처.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대해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역과도 같은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하고 때로는 깊은 불안감마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하는지 그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교성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 착취를 겪은 이들에게 집은 그들이 힘겹게 싸워 되찾은 유일한 영토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안전함이 보장되는 단 하나의 공간. 오직 나 자신에게만 속한 이 세상의 작은 한 조각인 셈이죠. 그런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여 대접하고 맞춰주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치 나의 경계가 침범당하는 듯한 폭력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심코 가져오는 낯선 에너지 자체가 나의 안정된 세계를 뒤흔드는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기억은 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손님 맞이는 결코 진정한 마음의 교류나 따뜻한 환대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감정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체면이나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위해 실제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하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집을 행복한 가족이라는 연극을 상연하는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주인 역할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속은 텅 비어 문드러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당신은 그 공허했던 연극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친절한 예의가 아니라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더 이상 거짓된 미소를 짓거나 행복한 척하며 겉모습을 꾸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필연적으로 소음과 대화, 그리고 암묵적인 기대감을 동반합니다. 수년간 감정적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목숨을 지키듯 말입니다.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손님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헤집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 장식이나 청소 상태, 혹은 당신의 생활 방식에 대한 사소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무시하던 기억을 소환하여 깊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순수한 의도의 관찰조차도 그 안에 숨겨진 평가나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생존자들에게 집이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평화와 고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웠습니다. 그런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당신의 가장 취약하고 신성한 부분을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배신을 겪은 당신에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관리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손님을 맞는다는 행위 자체가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던 비위 맞추기 모드를 자동적으로 켤 수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는 고도의 감정 노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라도 당신에게는 온몸의 기운을 소진시키는 감정적인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비난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오랜 시간 끝에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위험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목소리 톤, 몸짓,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위협이 없다고 해도 이 과정 자체가 당신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손길 위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트라우마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과거에 견뎌야 했던 끔찍한 언쟁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당신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집은 더욱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그런 공간에 누군가 들어와 그들만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당신이 애써 지켜온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거품을 터뜨릴 때 당신은 진심으로 그 상황을 증오하게 됩니다. 집에서만큼은 당신은 그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비판과 통제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이 모든 낡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그들이 당신의 청소 방식이나 정리 상태를 평가할까봐, 혹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무언가를 찾아낼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생 이런저런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종류의 평가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식사 시간만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풍경조차 어떤 이에게는 끔찍한 기억을 소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식탁은 따뜻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끔찍한 싸움이 벌어지던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안전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 이곳은 다른 환경, 다른 공간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된 열정으로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뼛속까지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고독을 더 선호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누구를 위해서도 연기할 필요 없이 당신만의 방식대로 당신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개인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배경과 트라우마를 이해한다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반응입니다. 방문객이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해 불을 낼까봐, 혹은 전기 제품을 잘못 다뤄 합선을 일으킬까 봐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누구도 당신에게 신뢰를 쌓을 만한 지지를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간에 새로운 사람을 신뢰하고 들인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정상인 척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이 종종 유해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무례함을 참고 자신의 안녕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제 그런 삶을 끝냈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 과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부터 치유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안과 밖에 누구를 드릴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비사교적이거나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하고도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온전히 당신만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그 누구의 시선도 판단도 없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의 깊은 지지와 격려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잠자리나 건물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소음과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한 성역이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마지막 안식처.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대해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역과도 같은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하고 때로는 깊은 불안감마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하는지 그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교성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 착취를 겪은 이들에게 집은 그들이 힘겹게 싸워 되찾은 유일한 영토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안전함이 보장되는 단 하나의 공간. 오직 나 자신에게만 속한 이 세상의 작은 한 조각인 셈이죠. 그런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여 대접하고 맞춰주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치 나의 경계가 침범당하는 듯한 폭력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심코 가져오는 낯선 에너지 자체가 나의 안정된 세계를 뒤흔드는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기억은 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손님 맞이는 결코 진정한 마음의 교류나 따뜻한 환대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감정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체면이나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위해 실제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하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집을 행복한 가족이라는 연극을 상연하는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주인 역할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속은 텅 비어 문드러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당신은 그 공허했던 연극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친절한 예의가 아니라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더 이상 거짓된 미소를 짓거나 행복한 척하며 겉모습을 꾸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필연적으로 소음과 대화, 그리고 암묵적인 기대감을 동반합니다. 수년간 감정적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목숨을 지키듯 말입니다.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손님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헤집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 장식이나 청소 상태, 혹은 당신의 생활 방식에 대한 사소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무시하던 기억을 소환하여 깊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순수한 의도의 관찰조차도 그 안에 숨겨진 평가나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생존자들에게 집이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평화와 고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웠습니다. 그런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당신의 가장 취약하고 신성한 부분을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배신을 겪은 당신에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관리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손님을 맞는다는 행위 자체가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던 비위 맞추기 모드를 자동적으로 켤 수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는 고도의 감정 노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라도 당신에게는 온몸의 기운을 소진시키는 감정적인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비난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오랜 시간 끝에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위험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목소리 톤, 몸짓,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위협이 없다고 해도 이 과정 자체가 당신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손길 위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트라우마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과거에 견뎌야 했던 끔찍한 언쟁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당신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집은 더욱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그런 공간에 누군가 들어와 그들만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당신이 애써 지켜온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거품을 터뜨릴 때 당신은 진심으로 그 상황을 증오하게 됩니다. 집에서만큼은 당신은 그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비판과 통제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이 모든 낡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그들이 당신의 청소 방식이나 정리 상태를 평가할까봐 혹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무언가를 찾아낼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생 이런저런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종류의 평가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식사 시간만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풍경조차 어떤 이에게는 끔찍한 기억을 소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식탁은 따뜻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끔찍한 싸움이 벌어지던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안전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 이곳은 다른 환경, 다른 공간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된 열정으로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뼛속까지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고독을 더 선호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누구를 위해서도 연기할 필요 없이 당신만의 방식대로 당신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개인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배경과 트라우마를 이해한다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반응입니다. 방문객이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해 불을 낼까봐 혹은 전기 제품을 잘못 다뤄 합선을 일으킬까 봐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누구도 당신에게 신뢰를 쌓을 만한 지지를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간에 새로운 사람을 신뢰하고 들인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정상인 척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이 종종 유해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무례함을 참고 자신의 안녕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제 그런 삶을 끝냈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 과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부터 치유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안과 밖에 누구를 들일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비사교적이거나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하고도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온전히 당신만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그 누구의 시선도 판단도 없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의 깊은 지지와 격려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잠자리나 건물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소음과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한 성역이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마지막 안식처.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대해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역과도 같은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하고
때로는 깊은 불안감마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하는지 그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교성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 착취를 겪은 이들에게 집은 그들이 힘겹게 싸워 되찾은 유일한 영토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안전함이 보장되는 단 하나의 공간. 오직 나 자신에게만 속한 이 세상의 작은 한 조각인 셈이죠. 그런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여 대접하고 맞춰주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치 나의 경계가 침범당하는 듯한 폭력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심코 가져오는 낯선 에너지 자체가 나의 안정된 세계를 뒤흔드는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기억은 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손님 맞이는 결코 진정한 마음의 교류나 따뜻한 환대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감정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체면이나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위해 실제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하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집을 행복한 가족이라는 연극을 상연하는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주인 역할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속은 텅 비어 문드러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당신은 그 공허했던 연극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친절한 예의가 아니라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더 이상 거짓된 미소를 짓거나 행복한 척하며 겉모습을 꾸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필연적으로 소음과 대화, 그리고 암묵적인 기대감을 동반합니다. 수년간 감정적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목숨을 지키듯 말입니다.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손님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헤집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 장식이나 청소 상태, 혹은 당신의 생활 방식에 대한 사소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무시하던 기억을 소환하여 깊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순수한 의도의 관찰조차도 그 안에 숨겨진 평가나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생존자들에게 집이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평화와 고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웠습니다. 그런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당신의 가장 취약하고 신성한 부분을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배신을 겪은 당신에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관리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손님을 맞는다는 행위 자체가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던 비위 맞추기 모드를 자동적으로 켤 수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는 고도의 감정 노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라도 당신에게는 온몸의 기운을 소진시키는 감정적인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비난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오랜 시간 끝에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위험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목소리 톤, 몸짓,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위협이 없다고 해도 이 과정 자체가 당신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손길 위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트라우마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과거에 견뎌야 했던 끔찍한 언쟁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당신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집은 더욱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그런 공간에 누군가 들어와 그들만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당신이 애써 지켜온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거품을 터뜨릴 때 당신은 진심으로 그 상황을 증오하게 됩니다. 집에서만큼은 당신은 그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비판과 통제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이 모든 낡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그들이 당신의 청소 방식이나 정리 상태를 평가할까봐, 혹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무언가를 찾아낼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생 이런저런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종류의 평가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식사 시간만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풍경조차 어떤 이에게는 끔찍한 기억을 소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식탁은 따뜻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끔찍한 싸움이 벌어지던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안전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 이곳은 다른 환경, 다른 공간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된 열정으로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뼛속까지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고독을 더 선호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누구를 위해서도 연기할 필요 없이 당신만의 방식대로 당신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개인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배경과 트라우마를 이해한다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반응입니다. 방문객이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해 불을 낼까봐, 혹은 전기 제품을 잘못 따러 합선을 일으킬까 봐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누구도 당신에게 신뢰를 쌓을 만한 지지를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간에 새로운 사람을 신뢰하고 들인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정상인 척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이 종종 유해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무례함을 참고 자신의 안녕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제 그런 삶을 끝냈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 과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부터 치유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안과 밖에 누구를 드릴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비사교적이거나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하고도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온전히 당신만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그 누구의 시선도 판단도 없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의 깊은 지지와 격려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잠자리나 건물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소음과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한 성역이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마지막 안식처.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대해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역과도 같은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하고 때로는 깊은 불안감마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하는지 그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교성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 착취를 겪은 이들에게 집은 그들이 힘겹게 싸워 되찾은 유일한 영토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안전함이 보장되는 단 하나의 공간. 오직 나 자신에게만 속한 이 세상의 작은 한 조각인 셈이죠. 그런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여 대접하고 맞춰주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치 나의 경계가 침범당하는 듯한 폭력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심코 가져오는 낯선 에너지 자체가 나의 안정된 세계를 뒤흔드는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기억은 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손님 맞이는 결코 진정한 마음의 교류나 따뜻한 환대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감정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체면이나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위해 실제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하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집을 행복한 가족이라는 연극을 상연하는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주인 역할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속은 텅 비어 문드러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당신은 그 공허했던 연극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친절한 예의가 아니라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더 이상 거짓된 미소를 짓거나 행복한 척하며 겉모습을 꾸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필연적으로 소음과 대화, 그리고 암묵적인 기대감을 동반합니다. 수년간 감정적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목숨을 지키듯 말입니다.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손님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헤집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 장식이나 청소 상태, 혹은 당신의 생활 방식에 대한 사소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무시하던 기억을 소환하여 깊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순수한 의도의 관찰조차도 그 안에 숨겨진 평가나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생존자들에게 집이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평화와 고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웠습니다. 그런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당신의 가장 취약하고 신성한 부분을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배신을 겪은 당신에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관리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손님을 맞는다는 행위 자체가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던 비위 맞추기 모드를 자동적으로 켤 수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는 고도의 감정 노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라도 당신에게는 온몸의 기운을 소진시키는 감정적인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비난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오랜 시간 끝에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위험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목소리 톤, 몸짓,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위협이 없다고 해도 이 과정 자체가 당신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손길 위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트라우마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과거에 견뎌야 했던 끔찍한 언쟁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당신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집은 더욱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그런 공간에 누군가 들어와 그들만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당신이 애써 지켜온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거품을 터뜨릴 때 당신은 진심으로 그 상황을 증오하게 됩니다. 집에서만큼은 당신은 그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비판과 통제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이 모든 낡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그들이 당신의 청소 방식이나 정리 상태를 평가할까봐, 혹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무언가를 찾아낼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생 이런저런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종류의 평가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식사 시간만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풍경조차
어떤 이에게는 끔찍한 기억을 소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식탁은 따뜻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끔찍한 싸움이 벌어지던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안전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 이곳은 다른 환경, 다른 공간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된 열정으로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뼛속까지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고독을 더 선호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누구를 위해서도 연기할 필요 없이 당신만의 방식대로 당신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개인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배경과 트라우마를 이해한다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반응입니다. 방문객이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해 불을 낼까봐 혹은 전기 제품을 잘못 다뤄 합선을 일으킬까 봐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누구도 당신에게 신뢰를 쌓을 만한 지지를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간에 새로운 사람을 신뢰하고 들인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정상인 척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이 종종 유해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무례함을 참고 자신의 안녕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제 그런 삶을 끝냈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 과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부터 치유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안과 밖에 누구를 드릴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비사교적이거나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하고도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온전히 당신만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그 누구의 시선도 판단도 없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의 깊은 지지와 격려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잠자리나 건물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소음과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한 성역이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마지막 안식처.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대해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역과도 같은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하고 때로는 깊은 불안감마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하는지 그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교성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 착취를 겪은 이들에게 집은 그들이 힘겹게 싸워 되찾은 유일한 영토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안전함이 보장되는 단 하나의 공간. 오직 나 자신에게만 속한 이 세상의 작은 한 조각인 셈이죠. 그런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여 대접하고 맞춰주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치 나의 경계가 침범당하는 듯한 폭력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심코 가져오는 낯선 에너지 자체가 나의 안정된 세계를 뒤흔드는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기억은 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손님 맞이는 결코 진정한 마음의 교류나 따뜻한 환대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감정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체면이나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위해 실제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하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집을 행복한 가족이라는 연극을 상연하는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주인 역할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속은 텅 비어 문드러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당신은 그 공허했던 연극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친절한 예의가 아니라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더 이상 거짓된 미소를 짓거나 행복한 척하며 겉모습을 꾸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필연적으로 소음과 대화, 그리고 암묵적인 기대감을 동반합니다. 수년간 감정적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목숨을 지키듯 말입니다.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손님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헤집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 장식이나 청소 상태, 혹은 당신의 생활 방식에 대한 사소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무시하던 기억을 소환하여 깊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순수한 의도의 관찰조차도 그 안에 숨겨진 평가나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생존자들에게 집이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평화와 고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웠습니다. 그런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당신의 가장 취약하고 신성한 부분을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배신을 겪은 당신에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관리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손님을 맞는다는 행위 자체가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던 비위 맞추기 모드를 자동적으로 켤 수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는 고도의 감정 노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라도 당신에게는 온몸의 기운을 소진시키는 감정적인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비난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오랜 시간 끝에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위험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목소리 톤, 몸짓,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위협이 없다고 해도 이 과정 자체가 당신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손길 위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트라우마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과거에 견뎌야 했던 끔찍한 언쟁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당신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집은 더욱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그런 공간에 누군가 들어와 그들만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당신이 애써 지켜온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거품을 터뜨릴 때 당신은 진심으로 그 상황을 증오하게 됩니다. 집에서만큼은 당신은 그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비판과 통제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이 모든 낡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그들이 당신의 청소 방식이나 정리 상태를 평가할까봐, 혹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무언가를 찾아낼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생 이런저런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종류의 평가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식사 시간만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풍경조차 어떤 이에게는 끔찍한 기억을 소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식탁은 따뜻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끔찍한 싸움이 벌어지던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안전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 이곳은 다른 환경, 다른 공간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된 열정으로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뼛속까지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고독을 더 선호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누구를 위해서도 연기할 필요 없이 당신만의 방식대로 당신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개인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배경과 트라우마를 이해한다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반응입니다. 방문객이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해 불을 낼까봐, 혹은 전기 제품을 잘못 다뤄 합선을 일으킬까 봐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누구도 당신에게 신뢰를 쌓을 만한 지지를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간에 새로운 사람을 신뢰하고 들인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정상인 척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이 종종 유해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무례함을 참고 자신의 안녕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제 그런 삶을 끝냈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 과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